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빅 이슈에 휘말리며 주요 국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대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 일본과 중국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한국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일을 다른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 한국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BTS의 6.25 전쟁 발언도 외신이나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한한령이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을 여러가지 이슈 몰이를 해서 곤란에 빠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BTS RM 발언은 심지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한국과 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빠르게 간파한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은 일제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냈고, 이는 곧 중국 당국이 당황하며 급하게 진화하는 국면을 불러일으켜 하루 만에 사태가 급반전됐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 국면을 보이는데 이번엔 사건 내막이 알려지며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테 구청장이 관련 사안을 밝히면서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한편 일본의 대응 방식을 이제 한국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해 집요한 압박을 가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우선 현재 독일 시민들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한국의 소녀상 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당국은 소녀상 철거를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모두 가짜뉴스라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야말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인데요. 주된 이유로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 결정을 내린 뒤 독일 사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일본 장관 2명이 대놓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고, 독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전화는 물론이고 이메일 등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철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 미테 구청장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소녀상 철거 결정은 구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독일 연방정부의 압박이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독일의 소녀상을 철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던 것입니다. 독일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독일 관계당국과 한국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협의를 거친 결과로 세워졌으며, 이때 독일 당국은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여느 때처럼 비슷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녀상이 설치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서 돌연 독일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독일 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이고 뭔가에 굴복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독일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진보당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선 슈레더 독일 전 총리는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즉각 반대하며 미테구에 관련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슈레더 전 총리는 한국인 부인 김소연 대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슈에는 적극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호건 주지사 아내가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호의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유력 정치인과 인사들의 아내의 영향력까지 더해져 슈레더 전 총리는 베를린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 허가를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서한을 미테구에 직접 보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서한을 받아본 미테 구청장은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당장 독일 정치계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려 전 총리가 친히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아달라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3인당은 소녀상 철거 반대에 관한 성명까지 내며 상황이 커졌습니다. 특히 녹색당의 경우에는 미테 구청장이 속한 당파로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이 속한 당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미테 구청장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색채가 강한 녹색당 내부에서는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굴복했다는 게 굴욕적이라는 표현도 흘러나왔습니다. 진보 정당인 이들은 인권을 비롯해 평등, 자유, 비폭력, 독립 등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녀상 철거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에 의해 검열된 권위적 행태라면서 진보파 의원들은 애초에 말도 안 된다는 독일의 결정이라며 일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일본에서 수도 베를린에 어차피 세워진 조형물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 게 낫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진보 정당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에서 비슷한 이슈가 나면 일본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든 형국인 것이죠. 단시간에 여론은 완전하게 뒤집힌 상황이 나왔습니다. 독일 예술인협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철거 반대에 관한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커지는 것은 애초에 일본이 상상치 못한 최악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의 경우 이슈화가 되고 알려져야 일본에 유리한 반면에 소녀상 문제는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하나씩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져봤자 여론이 일본에 유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녀상 문제는 독일 전체로 퍼져나가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시민과 현지 교민 등 300여 명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며 본격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행진을 벌이며 미테구의 항의를 거세게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교민이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은 독일 현지인의 참여로 이번 시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셀 부청장은 갑자기 나타나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소녀상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인상 깊었다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협회가 소송을 걸었고 그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화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녀상 철거가 자신의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는 항의가 너무 거세지자 관련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하면서 시민들을 진정시킵니다. 독일 주요 언론에까지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이렇게 일파만파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에 대해서 전략 실패라는 말도 나옵니다. 독일 베를린 연방정부를 외교적으로 설득했을 때 한일 간의 분쟁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는 것인데요. 독일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의 결정적 원인으로 제시한 한일 간의 대결 구도가 베를린에서 펼쳐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독일의 의견이 아니고 순전히 일본 외교당국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독일을 설득할 때 왜 독일에서 한일 간의 싸움이 일어나야 하냐면서 독일은 참으면 안 된다. 이것은 독일과 일본과의 외교에도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순전히 한일 싸움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이제 현 시대에서는 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평등의 이념과 인권 문제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시대적인 흐름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 협회도 소녀상은 한일 간의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뜻이지 일본과의 대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의 시민들도 이에 동조했음은 물론이고 각종 진보당과 예술인협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독일이 일본의 극우 정치색에 굴복하여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일 간의 문제에서는 독일과 먼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될 때에는 독일은 일본 편에서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가 저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슈화되면 일본은 불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처음에는 독일 베를린 연방정부가 조형물 철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큰 실망을 했고 반면 일본은 박수를 치면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상황이 급 반전하여 이제는 오히려 독일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하며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점일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어 앞으로도 일본의 방해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한국과 일본의 독일 소녀상 철거가 중지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14일까지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비용 청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 도리어 일단 설치는 그대로 두자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3번의 긴급 영상을 통해 독일 소녀상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철거 명령이 도리어 이슈가 되면서 독일 내의 반발에 일본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금숙 작가의 풀 만화 작품이 세계적인 합의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이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오늘은 철거 중지 결정을 내린 독일의 현지 상황과 일본의 반응을 긴급하게 정리해 영상을 만듭니다. 베를린시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겠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밑에 구청의 철거 명령이 독일 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각계각층의 항의 성명과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철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독일인들까지 13일 집회 시위에 참석했고 온라인 청원에는 대다수 독일인들이 서명했습니다. 독일의 3인당, 녹색당, 좌파당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슈레더 전 총리도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의회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항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150개국의 국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를린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인 침략이다 라는 녹색당의 성명도 있었습니다. 처음 소녀상이 설치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를 통하면 철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독일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회담을 했고 결국 베를린 밑에 구청장이 굴복당하면서 일본이 승리한 것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밑에 구청은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밑에 구청이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은 표현은 소녀상 옆에 있는 두 개의 판에 있던 문장 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연행했다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일본이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독일 내에서 상당한 반발과 항의와 집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독일의 전국 일간지 타게스 자이퉁은 밑에 구청의 소녀상 철거 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적으로 싣고 있었습니다. 타츠는 밑에 구청의 철거 요청은 정의에 대한 도전이고 폭력이다. 구청은 공상건립위원회와 논의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압력과 실수를 감추기 위한 의도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독일 언론들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숨겨왔다. 그래서 소녀상을 통해 숨겨왔던 역사가 공개되는 것에 민감해하고 있다. 밑에 구청의 철거 요구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다. 일본 정부는 밑에 구청에 개입해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녀상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밝히기 위해 최상의 증거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가 신속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ABC 뉴스는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수만 명의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받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일본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도 단호하게 적는 ABC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더스타와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결국 밑에 구청이 굴복을 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도 일본이 전쟁 중에 20여만 명에 달하는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학대한 것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범죄와 맞먹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슈레더는 그동안 꾸준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도리어 일본 정부는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라며 짜증을 내며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녀상 문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일본의 전쟁 범죄가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에 전해집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그린 만화 작품이 세계적인 합의상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2020년 합의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에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이 수상한 것입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살아있는 증언을 그린 작품입니다. 결국 일본의 전쟁 범죄는 또다시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여기저기서 터지는 최악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13일 독일에서의 집회 시위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독일 내의 분위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를린시가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철거가 중지되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오늘 아침에 속보 뉴스에 외무성은 단단히 해라, 빨리 한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해라,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끝까지 설치한다는 것인가, 독일의 나치 만행 비석을 일본에 세우자, 독일은 지금도 히틀러를 존경하고 있다고 비석을 세우자, 그냥 두자, 무식한 독일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결국 독일도 한일 간의 국제 협약을 무시하는 국가이다, 짜증난다, 일본 역사상 최대의 실패 외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전 세계에 한국인 못지않게 역사와 정의에 집중하는 언론인과 지식인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국 일간지에 위안부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집요하게 해온 스벤 한센의 트윗은 긴급 속보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집회 시위 현장 상황도 트윗하면서 밑에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스벤 한센의 트위터에 가면 독일 소녀상에 대한 많은 뉴스를 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교적 협박과 압박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면 할수록 위안부 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일본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일본은 결국 자업자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